자, 이제 대망의 39번 봅시다. 자, 39번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39번의 오답률이 79점 몇 %예요. 이 말은 거의 뭐 반올림하면 80%라는 거죠. 답이 5번인데 그럼 5번을 선택한 비율이 20%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4번 오답이죠. 4번을 선택한 비율이 40%가 넘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좀 어떤 글들을 좀 읽었는데 그런 커뮤니티들, 그치? 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글들을 좀 찾아보면서 아, 이번에 학생들은 영어를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이제 좀 글들을 읽어봤어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근데 읽어봤더니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야. 그 학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뭐 평가원이 더 이상 대명사를 어떤 순서나 삽입의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근거가 뭐였냐면 답이 5번인데 5번 제시문에는 그러면 these consumer communities가 언급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명사를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더 공부해야 돼요. 뭐냐면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요, 이 문제를 해석으로만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으로만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대명사는 평가원이요. 영어를 만든 주체가 아니에요. 영어의 기본 원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대명사의 원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대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영어의 관념상 앞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대명사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앞부분에서 몇 번 설명할 때였어요. 36번인가? 37번이었죠. 네. 37번 설명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대명사의 특성이라니까? 아시겠죠? 평가원이 뭐라고 영어의 기본 원리를 흔들면서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자, 제시문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시문에는요. these consumer communities가 지칭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본문 내려가면서 확인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일단 뭐 그렇다. 대명사의 특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는요. 순서 삽입조차도 뭘 왜 생각해야 되냐면 순서 삽입조차도 뭐예요? 전개 패턴, 지문의 어떤 그런 빌드업을 확인하면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건 이 대명사 부분이 아니라 진짜 놀라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뭐냐면 이거예요. in reality예요. 이 부분을 보고는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in reality에는 in fact 계열의 연결어죠. in fact, as a matter of fact, in effect, indeed 이런 계열의 연결어입니다. 이 in fact 계열의 연결어는요.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문장에 대한 강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문장을 좀 더 강조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사해. 얘 공부 되게 잘한다. 동수야. 얘 공부 되게 잘해. 사실 이번 시험에서도 전교 1등이야. 그러면 두 문장 어떻습니까? 얘가 공부 잘한다는 방향성은 똑같은데 전교 1등이라고 강조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걸 더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강조를 하는 역할을 쓰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조 역할을 쓰여요. 와, 너 되게 잘생겼다. 이 영상 듣는 너 지금 너 진짜 잘생겼다. 너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겠다. 밖에 나가면 주목 좀 받겠는데 사실 뻥이야.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어때요? 앞문장의 방향성을 뒤집어 버리죠. 맞아? 대조로도 쓰입니다. 근데요, 평가원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순서 삽입에서는요, 인팩트 계열을 대조로 쓰지 않았었어요. 인팩트는 무조건 강조로서 쓰였죠. 그러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뭐가 불문율처럼 잡혔었냐면 인팩트는 강조로만 쓰인다. 순서 삽입에서는. 그러니까 나머지 유형, 순서 삽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강조로도 쓰이고 대조로도 쓰이지만 순서 삽입에서는
강조로만 쓰인다라는 게 불문율처럼 잡혀 있었던 거라고 이번에 평가원이 이걸 깼죠. 맞아? 이거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아, 이제 순서 삽입에서도 인팩트는 강조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대조로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놀랐어야 합니다. 저 DG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실 저는 뭐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이 문제를 풀어봤겠죠. 또 공부도 뭐 학생들보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오답률 1위가 되면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또 하나 반성한 건 있었죠. 저도 사실 저조차도 in reality 이 부분은요 좀 놀랐거든요. 네, 지금 해석해 가면서 이게 대조로 쓰이네? 라는 걸 보고 평가원이 이 부분을 깨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조금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 반성을 하죠. 수업 시간에 저도 얘기했거든요. 학생들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평가원이 얘네를 대조로서 쓴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강조로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걸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근데 이것조차 평가원은요 원리를 흔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평가원이 원리를 바꿨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자 이제.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연결돼요. 뭐랑 연결되냐면 더 큰 이야기들. 근데 봐봐. 여기서는요. 스토리스라는 얘기를 썼죠. 여기서는 뭐라 썼냐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narratives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요 단어가 갖는 차이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개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뭐냐면 그 뭔가 어떤 작은 부분들이 합쳐져 있는 어떤 더 큰 이야기. 뭐 예를 들자면 담론 정도라는 어떤 그런 더 좀 어떤 상위 개념의 어떤 더 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아? 자, 개인들의 이야기는요 연결됩니다. 더 큰 담론들과 연결돼서 뭘 만들어내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가 제시문이었습니다. 제시문을 보면 우리가 힌트로서 얻을 수 있는 연결어라든지 대명사라든지 뭔가 흐름 나타나는 거 얼쏘나 서치 같은 연결어 뭐 부사 없었습니다.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그런 장치들의 힌트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문 안에 무조건 단절이 있다. 명확한 단절이 있을 거다. 그게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이든 아니면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이든 무조건 단절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봐봐. 일단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건 유추할 수 있겠죠. 얘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38번에서 강조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흐름 안에서의 한 어떤 그 사이에서의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럼 문장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문장이 쓰여졌을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이 말을 하는 건 이 앞문장에서 이 말을 할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봐봐. 개인들의 이야기가 더 큰 담론들과 연결돼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는 이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것들이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앞부분에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야. 이런 거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쵸? 자, 그럼 봐봐. 거기다 하나 플러스. 개인들의 이야기가 더 큰 담론들과 연결돼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그럼 이 앞부분까지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냥 개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기점으로 얘네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럼 이 다음 문장은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얘기겠죠. 근데 이 문장이 쏙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지문의 흐름은 그냥 개인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쭉 있다 갑자기 뭔가 거대한 뭔가 새로 합쳐진 무언가의 덩어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얘는 연결돼서 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없이 우린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야. 제시문은요. 이런 힌트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점점 더 증가하는 복잡성이죠. 뭐의 복잡성입니까? 음식 선택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역학관계에 점점 더 증가하는 복잡성이 만든대요. 뭘?
마케터들과 어떤 광고주들의 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지. 맞잖아, 그렇지? 만약에 음식 선택에 그 결정하는 그 사회적 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면 당연히 단순해지니까 뭐 마케터들이나 광고주들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복잡해지면 당연히 얘네가 해야 될 일도 더 어려워지겠지, 그치? 맞아?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래서 과거 얘기를 하네. 그럼 얘는 뭐랑 대응될 거다? 현재 얘기랑 대응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느낌, 그렇지?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요 허용했대요. 뭘 허용했냐면 접근 가능성과 affordability. 얘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 저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afford to 부정사 그럼 뭐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afford가 단어가 뭐뭐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를 가질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fford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그 제품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여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 대량 생산이 그 제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그 제품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을 허용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더 폭넓은 유통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진보, 발전의 증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이거죠. 아, 과거에는 이랬대. 그럼 현재는 이거랑 반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현대는 이거랑 달라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 맞습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현대는 얘랑 반대야.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현대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돼서 뭔가 더 발전된 방향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현대는 여기서랑은 좀 더 달라진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그치? 자, 나오네요 벌써. 그치? 자, 오늘날에는요.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앞문장의 얘기겠죠. 맞아. 대량 생산. 그치? 그것이 대체된대요. 뭐에 의해서? 어떤 소비자들의 단편화에 의해서. 뭐 사이에서? 점점 더 작아드는 어떤 그런 단편이겠죠. 어떤 단편이에요? 개인적인 선호도를 반영할 거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통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다르니 이 선호도별로 쪼개질 거고 그럼 대량 생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지. 단편화되고 쪼개져야 되겠지. 그치? 오늘날에는 쪼개진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하는 거죠. 흐름상. 맞아? 모든 사람들은요. 다르다고 느끼고요. 특별하다고 느끼고요. 기대한대요. 뭘? 그 제품이 그나 혹은 그녀의 성향을 만족시키기를 기대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성향이 다르고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제품들이 다 이거를 충족시키기를 소비자들은 원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맞아? 그쵸?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근데 봐봐. 사실 그러한 여기서 supportedly가 나온 거예요. 그러한 개별적인 어떠한 그런 선호들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결국은 뭐 하게 된대? 겹치게 된대. 현대가 되면서 이게 다 분리되고 단편화됐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겹치는 거야. 이 얘기지, 그치? 맞아? 뭐와 함께 여기서 봐봐. 뭐가 나왔습니까? with 그 다음에 형용사가 받아주는 명사 with.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얘 꾸며주는 거고 with 명사 ing. 동시동작의 분사구문이죠. 요러니까 구문들이 빡세졌구나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였지. 맞아? 겹쳐진대. 뭐 하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일시적이고 항상 변하고 있고 거의 어떤 그런 부족 느낌의 그 형성물들이 공고해진대. 뭐 주변에서 문화적 어떤 감성, 그쵸? 맞아?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어떤 사회적 정체성,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또 감성, 그 다음에 식단,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주변에서 얘네들이 겹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공고해지고 있대. 이런 거지, 그치? 맞아? 근데 봐봐. 이러한 소비자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들. 일단 얘네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 겹친다 그랬지, 그치? 맞아? 합쳐진다는 얘기가 없었잖아. 그러면 이번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이러한 소비자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이건 합쳐져 있다는 얘기여야 되겠죠? 앞문장이 이 문장에 대한 근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 소리냐면 4번 문장엔 these consumer communities가 언급하는 게 없는 거야. 얘는 뭔가
겹쳐져가지고 뭔가 큰 덩어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제시문에서 새로운 전체성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었겠지. 맞아? 4번 문장에서 얘네들은 겹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겹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더 큰 거대한 담론들과 연결돼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 거고, 이 정체성을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소비자 어떤 그런 공동체들을 말한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죠. 맞아요? 자, 이번에 39번을 통해서 또 36번을 통해서 평가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다. 평가원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바랬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캐치해서 정확하게 잡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상으로 네, 순서 삽입 39번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순서 삽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